지난 100일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한 4가지 방향에서 중기부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한 100일 동안 한 49곳 정도를 나가봤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분야별로 정책 현장에 한 31번, 그리고 지역의 현장에 10번, 그리고 에이펙에서 워낙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뵈면서 여러 분들을 좀 뵀습니다. 뵈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을 좀 급하게 마련해야 될 정책들은 좀 마련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좀 잡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그 100만 폐업 관련된 기사들도 많았고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관련된 정책들에 집중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사실 핵심은 소비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있던 부분에 소비 촉진과 그리고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정책들을 좀 수행했습니다. 상생 페이백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또 의미 있는 숫자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추산컨대 한 2.7조 원 정도의 추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통행축제도 진행을 하고 또 온누리의 환급도 있었습니다. 경영부담 완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좀 긴급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고, 노란우산 공제 확대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거기서 관련된 금융위의 정책들도 있었지만 저희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 7년 분할 상환, 그리고 금리 감면 1% 관련된 부분들의 추가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소상공인 한 28,000개사가 대출 8,934억 원의 상환 부담이 완화가 됐던 그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로 인해서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체감 경기와 소비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수치로 보시면 23년 4Q 정도의 숫자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에서 기대하는 부분, 민간 소비 관련된 기대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3분기 GDP가 1.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어떻게 잘 진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논의들이 계속 안에서 정책적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하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부처가 진행하고 있던 그런 소비진작 관련된 행사들을 좀 묶고 한꺼번에 하는 일들을 11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그래서 목표는 올해 1% 달성하는 것에 정말 애를 써보자. 그래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한 소비진작 행사 관련된 논의들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관세 충격 관련해서 4월 3일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진행이 됐고, 이게 너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제가 국감 때도 더 이상 이제 집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1분기에 빠르게 좀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좀 관세 부분에서 조정된 부분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강과 관련된 그런 좀 관세에 충격이 있는 중소기업 분들 계셔서 관련 부분에서는 좀 또 다른 대응책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이펙 장관회의가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20년 만에 있어서 이때 의미 있는 저는 결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다 그 에이펙 관련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식화돼서 내년부터는 좀 더 주도적으로 각국의 스타트업 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과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 중소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의 그 지원 과정들, 그리고
지원 정보들도 좀 분절적으로 은사방에서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심사의 단계도 복잡하고, 그리고 심사 이후에 내는 그 문서들도 복잡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26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평가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똑똑해져야 하고, 그리고 신청도 간편해져야 해서 지금 현재 잡은 목표는 디지털화로 신청 서류의 50% 정도까지는 줄여보자가 목표입니다. 현재 평균 9개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부 시스템 간에 연동을 하거나 하면 한 4.4개 정도로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보에서 하고 있는 K탑 관련된 모델들도 민간과 공공기관에도 좀 확산해서 서로 데이터가 좀 더 모이고 이 심사와 관련된 것들도 모이면 좀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정책 방향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벤처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벤처 이후에 앞으로의 30년간의 벤처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벤처 정책 관련해서 조만간 올해 안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게인 벤처붐이라고 이제 표현은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창업이 많이 나타나야 새로운 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을 좀 풀고,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규모감 있게 큰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중소기업도 역시 좀 규모감 있게 잘 되는 곳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좀 더 성장의 방점을 찍자라는 말씀들을 좀 하고 있고, 이걸 지역 중심으로 지금 수도권과 지역을 나눠보면 중소기업은 50% 넘게가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창업벤처 쪽도 지금 지역 중심의 그 창업 거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중소기업은 지역의 주력 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주력 중소기업들도 꽤 많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건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넘어서 새로 나타나고 있는 또 혁신적인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도 AI와 디지털의 경험들을 더 들여서 어떻게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 이렇게 다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간에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서로 사실은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AI 교육은 AI 스타트업들이 하고, 또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발주는 정부가 하고, 또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관련된 작업들은 혁신벤처 쪽의 스마트 제조 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나면 이들 간에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협력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물론 대기업이 꽤 많은 부분 중요하게 상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중소 협력 체계들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연결과 융합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기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새로운 키워드로 연결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좀 잡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은 지금 현재 40조 원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계속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연기금,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융권, 그리고 세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회수시장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하는 거는 이제 법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구조에 관련된 정책들을 아마 조만간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좀 협의가 끝난 형태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내에 벤처 4대 강국 관련된 방안이 그래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두의 창업 시대는 지난번에 한번 발표 드렸었는데요. 스타트업 관련된 정책 나올 때 원스톱 창업 플랫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첫 번째 창구가 되겠다, 스타트업이. 근데 이건 사실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제가 중기부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정책이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창구가 돼야지 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마지막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창구가 되자라고 말씀드렸고, 모두의 창업 부분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좀 갖춰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가 아티스트들도 보듯이 창업을 지망하는 분들도 이걸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완성해 갔으면 좋겠어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글로벌과 관련된 부분들, 연결망들도, 글로벌 거점들도 좀 더 많이 만드는 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팁스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많아지면 이걸 집행하고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것에 좀 더 좀 규모감 있게 가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좀 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원스톱 지원센터는 11월 중에 오프라인에 먼저 지금 창경센터 기반으로 해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시작할 때 깔끔하게 정말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왜 오프라인 먼저 진행하냐면 스타트업들하고 간담회 해보니까 아무리 스타트업이어도 이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이런 것들을 얼굴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전국에 있는 창경센터에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먼저 만드는 걸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AI 딥테크 관련된 벤처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좀 하고요. 첨단 기술 스타트업들을 A부터 F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서 13.5조 원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가고 스타트업 펀드, 스케일업 펀드, 유니콘 펀드에서 이제 대략 3가지 정도로 좀 정돈을 하자. 우리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스타트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리고 좀 규모감 있게 가는 것, 그리고 좀 정말 큰 관련된 부분의 유니콘 이후에 기업가치 관련된 부분들로 좀 나눠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기업가치 규모 속에 있는지도 리스트업하고 관리하고 좀 5천억 가치 이상 기업들이라면 또 어떤 정책을 푸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분리해서 가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AI 확산법 관련해서 이제 의원 발의가 좀 돼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픈데이터 AI 챌린지 부분은 지금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데이터, 중소기업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창업진흥원 관련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걸 우선 그냥 스타트업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내실 수 있는지 어떤 제약도 없이 그냥 제안받는 챌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우선 시작해 봐야 되고 국감 때도 지적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과연 AI 학습을 할 만한 상황 속에 있기는 한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면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을 각자 3파트로 나눠서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리 좀 타진해본 업체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 모두에게 열어서 모든 스타트업들이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별개로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부터 어떻게 하면 더 AI 학습 데이터 혹은 챌린지에 가능한 부분들을 더 좀 발전시켜 볼 예정입니다. 네.
지역 창업이 엄청 중요한데요. 지금 지역 쪽으로 저희가 지역 펀드 4개의 지역의 지역 펀드를 지금 별도 만들었고 내년에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지역의 펀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사 써주신 것에 보니까 지역으로 갈까 말까 뭐 이런 기사도 써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지역 펀드가 많아지면 나도 좀 지역으로 이사해서 창업해볼까 혹은 지금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지만 수도권에 있지만 지역에 가볼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규제특구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묶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면 좀 훨씬 더 그 지역의 산업과 묶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 같이 묶어서 지역 거점이 되는 곳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볼 예정인데 뭐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AI 수석이 페이스북에다 올렸던데 그 과기대 지원자가 늘었다. 올해 처음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다가 의대보다 뭐 이 기사 좀 공유하신 것들이 있으셨는데요. 지역 창업의 거점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과학기술대학 있는 곳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딥테크 AI 창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술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지역의 스타트업이 묶이고 투자가 묶이고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의 지역사무소도 현재 부산에만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지금 한국벤처투자도 지역사무소를 좀 늘려서 결국 돈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 좀 더 많아지시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기면 엔젤 협회나 뭐 엑셀러레이터 협회나 벤처기업 협회나 이런 데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어떻게 지역에서 같이 협업할 건지 라는 이야기들도 좀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북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출자하신 그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더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 활성화는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보태져서 사실 젊은 스타트업의 직원들이 내려가서 일을 하려면 좀 살기 좋아져야 하는 거여서 정주 여건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들도 관련 부처들 다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하고 좀 협업 이야기들도 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팁스 20% 지방 스타트업 배정의 이야기들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에서 지역 우선, 지역을 어떻게 더 배정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 조정도 좀 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뭐 예를 든다면,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역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서 된다면 좀 더 많은 가점이 준다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이런 논의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돈이 되는 R&D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연구가 있고 개발이 있는데 상품 개발이 있는데 저희는 상품 개발 쪽에 훨씬 더 집중해서 바로 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 있는 것들의 R&D를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R&D 한 연구과제의 그 지원 규모도 좀 키울 수 있게 크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팁스도 창업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글로벌까지 해서 이렇게 3단계 보시면 이제 지원 단계를 이제 복잡하게 좀 많이 가져가지 말고 시작 단계, 성장 단계, 그 다음에 글로벌 단계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전체적으로 중기부의 방향들이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소상공인들도 바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갈 예정이고 그리고 사업화 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R&D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것이 지금 중기부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통적으로는 지금 물론 이제 분야별로도 AI, 제약바이오, 탄소감축 뭐 하나 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물론 R&D 쪽 말고 창업일 수도 있겠지만 방산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R&D 평가 관련해서 계속 심사위원 얘기가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심사위원의 풀을 일단 좀 확대하는 거 그리고 평가 모델에 AI 모델 도입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심사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기반의 의학스 대전환은 그러니까 지역 창업 그리고
과 함께 지역의 아까 중소기업 스케일업 부분에서 저희가 스마트 제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AI 중심의 스마트 공장 12,000개 만드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여기에 수주는 소기업의 소공인 관련된 부분의 전략과 그리고 기초 단계, 고도화 단계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모범이 되는 AI 적용까지 잘 된 모범이 되는 공장들 만드는 것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협업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중소 상생형 AI 스마트 공장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대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대중소 협력재단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대기업 관련 대표들 뵀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저 부분에 협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제조 AI 전문기업 500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AI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관련된 세부 과제들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 사실 저렇게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공장 돌아가는 것 외에 지금 KBT가 보여줬듯이 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향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형태들이 소프트한 상품들이 굉장히 좀 좋아서 여기에 대한 전략 품목을 저희가 500개를 정할 거고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에 시장 나가는 것에 대한 지금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전용 물류 거점이 지금 인천공항 내에 있습니다. 이게 오픈이 내년 말인가요? 네, 내년 말에 지금 오픈될 예정인데 아마 조만간 여기서 간담회도 한번 할 것 같고 이래서 전용 물류 거점이 만들어지면 좀 더 체계적인 수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부분의 협업들은 좀 푸드 같은 경우는 농림부랑 하거나 뭐 뷰티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규제를 좀 더 풀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에 관련 협업들은 계속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 지금 성장 사다리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뭐 계속 말씀하시는 피터팬 증후군 말씀도 하시고 또 성장을 기피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의 지원과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졸업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하는 거 그리고 또 워낙 지금 중소기업 CEO들의 연령대가 많으셔서 M&A 기업 승계, 가업 승계라기보다 기업 승계, 기업을 어떻게 지속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제3자 승계형이라든지 M&A가 가능한 플랫폼이라든지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들도 좀 관련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제적 위기징후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폐업해서 결심까지 1.4개월이 1년 4개월이 걸리신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시간 동안 금융비용 나가는 걸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선제적 위기징후 포착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경영 진단 관련된 것, 지원 관련된 것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재취업하고 가급적 재취업을 더 권장해드리고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만들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폐업에 관련해서도 뭐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정리하는데요. 저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징후 파악은 지금 300만 명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죠. 저희 대출을 받았던 이제 소상공인들 데이터가 한 300만 데이터가 있어서 그분들을 사전적으로 먼저 한번 대출 상황 체크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체계를 가고 내년 하반기 정도 지금 적용 고민 지금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부분은요.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가 한 1200곳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좀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좀
소상공인 한 분 한 분 한 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저렇게 좀 묶음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 골목형 상점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규모 골목상권 만들어지고, 지역의 대표 상권 만들어져서 그 중에 좀 일정한 곳들은 글로벌하게 유명한 곳까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쪽 단계까지 오면 관광,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문화부랑 몇 곳을 좀 시범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장, 그리고 즐겁고 문화가 있는 시장,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뉴스 보도하면서 문화부랑 중기부랑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진행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 저희가 강한 소상공인 뽑는데요. 강한 소상공인들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소상공인 대회 가서도 봤지만, 그분들은 수출도 가능하고 기업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업, 중소기업 지원 트랙으로 태워서 강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업가가 되는 트랙을 태워서 소상공인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토탈 패키지 한번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발전되면 나머지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뭐 이런 생태계가 좀 잘 가려면 결국은 1차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여러 제도들 그리고 법제화하는 부분들도 좀 하고 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부분에서 에너지 비용이 워낙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소상공인인가 중소기업들, 제가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데이터 드릴 건데 한 30% 넘게가 전력 비용이라고 지금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전력 비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에너지 비용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좀 추가하는 부분들 계속 지금 법제화 가고 있고, 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직권조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지수, 동반성장지수 안에 이제 금융 파트 트랙을 태워서 금융지수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실태조사도 해서 지금보다는 좀 1등 기업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계를 같이 키워가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방안들을 좀 정리해 가고 있고,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저 중기부도 지금까지 이제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들이라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라면 철강 산업 생태계가 있고, 또 뭐 우리나라의 기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연관된 기업의 중소기업의 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한 틀로 놓고 생태계로 좀 보고, 이게 온라인 플랫폼만 생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 그것의 규모를 파악하고 생태계 중심으로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한지를 좀 논의를 하고, 저희는 일단 우선 먼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 간에 혁신 기술을 공급하면 지금 기존 그 스마트 제조 기업들 도움으로 기존 그 기업들이 커가고, 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어서 어디다가 넣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들 도움을 통해서 혁신기술 학습도 하는 거, 그리고 제조대기업 쪽에 사실은 플랫폼들이 입점을 하고 나면 어떤 상생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작은 성공 사례부터 좀 기획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들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스마트 제조 쪽에 저는 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하시는 그 대중소 협력 모델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삼성이 본인들의 그 하청업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70명 정도 되는 멘토를
삼성 퇴직 임원들이시죠. 이분들이 가서 직접 공장에서 몇 달간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만들고 그걸 굉장히 긴 시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중기부도 관련된 걸 만들었고 앞으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그걸 보고 공장의 도입 이후에 멘토 제도까지 어떻게 더 갈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해야 되는 이런 모델들을 좀 잘 만드는 게 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논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뭐 앞쪽에서 좀 더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이런 기존의 그 수직적인 하청과 납품 구조를 좀 벗어나서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공동 품질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하고 이게 AI가 넘어오면서 저는 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 AI 얘기 계속하시고 스마트 제조, 제도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하는데 이 제조 데이터들은 사실 중소기업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제조 생산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시기도 하고 이건 대기업 임원분들도 모두 하신 얘기인데 이제는 뭐 그 대기업 앞에 혼자 간다고 해서 이 밑에 생태가 쫓아오지 않으면 품질이 다 같이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품질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거는 그냥 리서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AI 제조 데이터 생태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들과 그리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의 핵심 판로를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법으로 규정하는 수위탁 거래랑은 좀 다른 새로운 거래 구조들 속에 있기도 하고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정의하고 갈 거냐라는 것도 더 많이 좀 정돈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할 부분들 조사하고 파악할 부분들 파악해서 좀 상생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기부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스타트업 대중소는 뭐 스타트업의 지금 신기술 모델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도 뭐 인수합병 통해서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도 협업을 하고 또 저는 정부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B2G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부분들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투자도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 혁신금융 차원의 이야기들도 좀 더 굉장히 많은 부분 정부 내에 논의와 토론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역할들도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시장의 기회가 나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리해 가야 합니다.